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어느새 또 점심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코스피 0.58% 상승합니다. 4017 가리키는데 외국인들이 2,400억 매도, 기관 2,300억 매수, 개인들 120억 매수, 외국인들이 팔아요. 삼성은 좀 빠집니다. 0.4%, 하이닉스는 2.5% 오르고, LG엔솔 1.98, 삼바 1.09, 현대차보합, KB금융 0.32, 기아 0.75 빠지네요. 오늘 우선주 0.1% 오르고 있고, HD현대중공업 2.28, 두산에너빌티 1.7%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 2.9% 현재 오르고 있네요. 코스닥은 912.54인데 1.24% 오르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 사고 개인들이 1,370억 정도 매도합니다. 알테오젠이 4.4, 에코프로비엠 0.1, ABL바이오 4.1, 레인보우 1.38, 리가캠 5.09, 코롱티슈진 3.3, 펩트론 1.8, 삼천당제약 5.5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잘 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0.42, 심천종합 0.9% 오르고 있고, 홍콩 항생 0.34, 홍콩 H 0.18, 일본 니케이 1.1%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1.05%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는 1478.90원, 달러 인덱스 98.47, 비트코인 1억 2,860, 이더리움 427만원, XRP 2,711원 정도 하고 있네요. 갑자기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 코인 쪽이 상당히 힘이 없어요. 코인이. 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좀 곡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를 한번 볼까요? 뉴욕 증시. 뉴욕 증시 참 아주 흥미로운데 아주 찜찜한 물가 지표에도 일단은 고다. 일단 고. 가자. 가즈아인데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왜곡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현지 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65.88포인트 올라서 47,951.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도 보니까 전장보다 53.33포인트 상승해서 6,774.76, 나스닥도 313.04포인트 뛰어서 23,006.36입니다. 주요 주가지수는 11월 CPI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 꺾였다는 소식에 급반등을 했고, 미국의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전 품목 CPI가 계절 조정 기준 0.2% 상승했다고 발표를 해요. 그런 CPI 상승률도 9월 대비 0.2%입니다. 전년비 수치로는 더 크게 꺾였습니다. 11월 CPI는 전년 대비 2.7%, 그런 CPI는 2.6%였습니다. 근원 2.6이네요. 모두 9월의 전년비 수치보다 낮았습니다. 시장 예상치 또한 밑돌았고, 이 같은 소식에 주요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정규정에서도 오름세가 유지됩니다. 전날 3% 넘게 급락했던 AI하고 반도체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 급등을 했죠. 다만 CPI의 그 데이터 왜곡 논란으로 주가지수가 급변동합니다. 불안정한 투심 반영했고 나스닥은 장중에 불과 30여 분 사이에 상승률이 1%포인트나 떨어지기도 해요. 11월 CPI를 둘러싼 데이터 수집 불안정성, 왜곡 논란이 커지다 보니 투심도 흔들립니다. 지금 보니까 이건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CPI 결과를 두고요. 노동통계국은 10월의 임대료와 자가 주거비를 0으로 가정해버렸는데 이런 판단이 합리일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비판하는 분도 있네요. 그리고 모건의 그 이코노미스트도 11월에 예상치 못한 CPI 하락은 방법론적 문제도 부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BLS가 일부 항목의 가격을 이월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0%로 가정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OER이 자가 주거비인데 이 자가 주거비는 자가를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빌려가지고 거주할 경우 내야 하는 임차료를 가리키죠.
CPI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중의 OER이 70%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이를 0으로 가정을 하면은 전체 수치도 왜곡될 가능성이 크죠. 업종별로 보니까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기술, 임의 소비재 1% 이상 뛰었고 반면에 에너지 1.42%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죠. 그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은 모두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3.45% 뛰어가지고 스페이스X 상장과 무인 택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2% 안팎으로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분기 실적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견고하게 나오자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TAE 테크놀로지하고 합병을 발표한 뒤 주가가 42% 폭등을 합니다. 룰루레본은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0억 달러 이상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3% 이상 올랐고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시장의 전망치에 거의 부합을 했네요. 노동부에 따르니까 지난 13일부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2만 4천 건입니다. 시장의 전망치 22만 5천 건을 소폭 하회했고 전주 대비로 1만 3천 건 감소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보니까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73.4% 반영을 했어요. 11월 CPI 결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 대비 0.75포인트 내려서 16.87을 가리켰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뉴욕 증시 좀 그래요. 찝찝합니다. 찝찝하고 그래도 뭐 좀 올랐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삼성이 조금 그래도 약간 분발을 해야 하는데 힘을 못 쓰고 있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힘을 좀 내고 있네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현재 10만 7천 한 200원 0.37% 빠지고 있고 오늘 외국인 기관들 팔아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 340만 주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선주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82,7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합권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해도 잘 버티고 있다. 배당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선주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연말 갈수록 잘 버티고 있고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뭐처럼 올라가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투자 경고야, 투자 경고. 56만 5천 원.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 속보 나왔네요. 기준금리 0.5%에서 0.75%를 인상했다. 30년 만에 최고다. 하여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들 뭐 알고 있는 거라서 그런지 뭐 일본 기준금리 올렸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네요. 하여튼 다들 뭐 어느 정도 각오는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